이슬비입니다. 이제 오늘이 자가격리 해제 전 마지막 날이에요. 조금 전에 보건소에 가서 코로나 검사 다시 하고 왔고 별 이상이 없으면은 저는 내일 12시부터 이제 집에 갈 수 있게 됩니다. 길다면 긴 여정이 이제 끝이 났는데 제가 리포트를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행사가 어땠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일단 조 디스펜자를 가까이서 본 느낌이 어땠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가까이서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이제 행사 인원이 135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워낙 행사장이 크기도 했고 그 날마다 자기가 이제 속한 그룹이 있어서 그 그룹마다 이렇게 자리가 계속 앞뒤로 돌아가면서 앉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정을 해줘요, 그룹별로. 근데 앞으로 갈 수 있는 때에도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리 와가지고 앞자리를 이제 차지하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서 가는 저 같은 사람은 앞자리를 좀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이제 가시거리에서 볼 수 있었는데 뭐 특별히 어떻다 이런 느낌은 없고 강의하실 때 아무래도 좀 유머 그런 거를 많이 사용한다는 느낌? 그런 게 많이 들었고 우리가 책이나 뭐 팟캐스트나 그런 데서 보면은 되게 이제 조 아저씨가 그런 명상 작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라든가 좀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워크숍에 가서 그런 팟캐스트 듣는 거랑 좀 달랐던 점은 정말 많이 이 작업을 계속 해가도록 격려를 해주는 점이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정말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를 그냥 말로만 꾸준히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고 가면은 항상 이렇게 여기에 온 것 자체가 사실 늦잠 잘 수도 있고 오기 싫을 수도 있는데 너네가 여기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일단 이 작업에 헌신한다는 의미다. 네가 바뀌고 싶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냥 명상을 하는 것 자체에 재미를 붙여라. 그런 말도 많이 해주고요. 또 매번 명상이 끝나고 날 때마다 정말 잘했다. 그런 얘기를 꼭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계속 갈 수 있도록 그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해주고 매번 명상이 끝날 때마다 또 시작할 때마다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점들이 좋았어요. 그리고 행사는 강의랑 명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매일 아침에 한 3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7시 반에서 8시 반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송과선 명상을 시작하면은 새벽 4시부터 끝나는 시간은 뭐 비슷해요. 그렇게 해서 끝나니까 굉장히 빡센 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명상하고 뭐 밥 먹고 또 와가지고 2시간 강의하고 2시간 명상하고 그러거나 송과선 명상이 있는 날은 아무래도 새벽 4시까지 가서 8시 정도까지 명상하거나 8시 반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강의랑 명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행사 내용이고 강의는 주로 그 주파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그 책에 보면은 367쪽에 어떤 이렇게 그 뭐라 그러지? 웨이브랭스를 뭐라 그러죠? 그 화장? 아무튼 그런 거를 이제 종류별로 주파수별로 이렇게 그려진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거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3차원과 5차원의 차이, 3차원에서 5차원으로 가면 이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시간과 공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고, 계속 그 얘기를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해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이제 명상이라든가 뭐 활동에 관련된 강의를 그 전 시간에 먼저 해가지고 먼저 이제 그 밑작업을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조 아저씨가 늘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지식은 knowledge precursor of 지식이 경험의 어떤 전초 단계다 이렇게. 그래서 항상 그 지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알고 있으면 자기가 왜 이걸 하는지 그 의미를 느낄 수 있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면 더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할 확률도 높아진다라는 게 이 아저씨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다음에 하는 활동의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 활동과 관련된 강의를 그 앞쪽에 배치를 해서 설명을 해줘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수업 내용은 사실 책에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거를 그냥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세뇌가 될 때까지 듣는다, 그런 거고, 그 아저씨가 강의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강의를 하고 나면은 자 그러면은 이해가 됐죠? 이렇게 하고 옆 사람하고 지금 들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고 이렇게 시키거든요. 그게 그 프로그레시브에서도 똑같이 하는 건데 어드밴스드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들을 땐 이해가 되다가 막 말로 하라고 하면 이것도 영어로도 해야 되고 들으면서 까먹고 막 그래가지고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이거를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행사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행사에서 제가 카톡방에 얘기를 했는데 제가 뭐 그렇게 기대했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여기서 기대하고 있던 경험은 엄청난 사랑의 에너지를 통해서 가슴이 확 열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뭔지 그런 거를 경험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거였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고, 대신에 그 행사 기간 동안에 저 자신을 되게 평소보다도 더 면밀히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에 바탕에서 나오는 행동들, 내가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되게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에 대해서 발견한 내용을 얘기해 보자면은 제가 예전 이제 공동창조 프로젝트 때도 외국에 가면 언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그 언어에 대한 스트레스가 저한테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 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말을 걸지 않고 나하고 친해지지 않는 거는 내가 영어를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저한테 되게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고, 사실 저한테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사실처럼 느껴졌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거기 가 있는 동안에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내가 물론 만들었다기보다 어떤 과거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긴 거지만
과거의 경험에 기초한 나의 믿음이었구나. 사실 사람들은 내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런 걸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크게 보면 관심도 없고 겉으로 봐서야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영어를 잘 못하지만 잘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그런 저의 강박 때문에 멀쩡히 잘하는 척 하니까 사람들은 더 알 수가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로 여기서 만난 친구? 아무튼 그 사람들이 저한테 막 야 너는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영어 잘해? 막 이런 말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실과 제 생각, 제 믿음 사이에 엄청 괴리가 컸던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그 믿음에 기초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말을 걸까 안 걸까?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파장이 돼가지고 계속 그런 경험을 끌어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말을 걸고 안 걸고 내가 친구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저랑 별로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 그게 약간 don't take it personally. 그게 저의 개인적인 막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 그 사람의 사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 또 그게 뭐 영어를 제가 잘한다고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 다 친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을 잘 하지만 제가 모든 한국 사람하고 뭐 친해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똑같은 거다. 그런 거를 머리로나마 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피부처럼 붙어있던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를 알아차린 것 자체가 좀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건 저의 수치심에 대한 건데 뭐 위에 그거 앞에 말한 것도 수치심과 관련된 거지만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려면 튜브가 필요해요. 근데 이 나이가 되어서까지 수영을 할 줄 모르고 튜브가 있어야지만 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나를 비웃을 것만 같고 쟤 뭐야 저 나이가 돼서 수영도 못해? 이렇게 생각할 것 같고 그 튜브를 가지고 수영장에 나간다는 게 정말 너무 어떤 정도의 두려움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옷을 다 벗고 벌거벗은 채로 걸어가는 것, 그 사람들 속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수영장에 나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도 또 튜브 가지고 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사람들이 별로 남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저렇게 아무도 남 신경 안 쓰는데 왜 이렇게 나 혼자 남들이 그렇게 신경 쓰고 있나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는 내가 수영할 줄 모르는 거나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내가 갖고 있는 수치심이라는 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전에는 이 수영장에 가기 어려운 거, 이 튜브를 가지고 나가기 어려운 거, 그런 것들이 이런 수치심이라는 것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는 건 있지만 그거에 이런 이름을 붙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게 저의 수치심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게 사실 전혀 수치스러워할 일도 아니고 수영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람들이 내가 수영을 못해서 튜브를 가지고 가는지 뭐 아니면 그냥 튜브가 좋아서 튜브를 가지고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제가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저에게 뭐 물려 내려온 거든지 제가 어려서 받은 교육 때문에 저에게 박힌 것이든지 뭐 어쨌든지 간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만 확실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면 이 수치심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이 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그 수치심 새로운 나로서 그 수치심을 타파하고자 어렵게 튜브를 불어가지고 들고 나가서 결국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에 대해서 발견한 것 또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되게 부러워한다는 거였어요. 이것도 되게 오래 저랑 같이 있었던 건데 내가 지금 그러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린, 그러니까 그걸 하고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중에 알아차린 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이 명상을 하면서 저는 기대하던 경험을 못했는데 하다 보면은 막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막 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터진다, 팝 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조 아저씨가 얘기하는 뇌류가즘 같은 거를 막 느끼고 그래서 막 온갖 신음소리가 난다거나 막 그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그거를 릴리즈를 하느라고 막 몸이 움직여서 막 파닥파닥거리는 소리, 뭐 아무튼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제가 다 그런 거를 엄청 부러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친구들이 했던 경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그게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되게 어렸을 때부터 남의 부모님 부러워하고 다른 친구 부러워하고 나도 쟤처럼 되고 싶은데 항상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 왜 눈물 나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나의 삶을 살 수 없고 지금 현재에 나에게 다가오는 이 경험들을 경험할 수가 없구나, 나는 여기에 없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돼서 그런 거를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나의 이 순간의 경험을 느끼고 그거에 충실하자, 그런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고 조 아저씨가 강의 중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부럽지 않을 정도로, 그럴 정도의 너 자신이 되어봐라, 내가 나라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네가 되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내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저에게 너무나 피부처럼 밀착되어 있던 굉장히 깊은 수준의 무의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그런 제가 바랬던 신비 체험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굉장히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작업해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돌아와서 동종 상담을 하고 수치심, 죄책감, 그리고 제가 부족하다는 그런 느낌을 다루기 위한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제가 행사에서 발견한 점이고, 그리고 행사 이후에 이제 달라진 점?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행사에 가기 전에 소금을 되게 많이 먹고 있었어요. 그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해주는 작용 중에 하나가 정화하는 기관인 신장을 도와주는 건데요. 우리 몸의 그 신장은 짜내는 그런 힘이고 우리 몸에서 이제 불순물을 배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화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몸 밖으로 독소 배출 같은 게 잘 안 되니까 피부 같은 데로 많이 이제 나올 수가 있고,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지만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되게 피부가 좋은데 막 이 헤어라인 부분에 늘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살이 일어나고 막 거칠어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소금을 먹으면은 그런 부분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섭생을 하면서 소금을 많이 먹고 있었는데 이 행사에 와가지고 소금을 일일이 막 챙겨 먹기도 힘들고 너무 바쁘니까요. 여기서 그럴 시간도 없고 너무 지치고 막, 그리고 이 행사가 가진 에너지가 어떤지 그런 것도 알아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금을 하나도 안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동안에 거의 얼굴에 막 그런 것들이 많이 나지 않았어요. 좀 있긴 있었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먹었을 때 그 정도로 약하게 나오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안 먹고도 엄청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달라진 거고, 지금 한국에 와서도 좀 명상 계속 하면은 그런 게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어갖고 그거를 꺼내볼게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는 몰랐는데 의외로 변한 것들이 꽤 있더라고요. 좋은 점들이. 하나는 뭐냐면, 제가 가기 전에 생일 선물로 에어팟 프로를 받았는데 그거를 끼면은 너무 머리가 아프고 막 띵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뭐 전파를 이용하는 거니까 눈에 보이진 않아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워크숍 다녀와가지고 에어팟 끼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예전에 경험담 책에 나왔던 건가? 중에 전자파에 엄청 민감했던 남자 얘기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자파에 엄청 민감해가지고 원래 컴퓨터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거의 일도 잘 못하게 되고 막 그 정도였다가 명상하고 되게 좋아져가지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다고 했던 그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번에 에어팟 끼고서 정말 완전히 다른 거를 경험하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고, 제 몸에 예전에 약간 그 딱딱한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났다가 아물 때 완전히 아물지 못하고 약간 조금 작아지긴 했지만 딱딱한 상태로 남아있던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가격리하는 곳으로 와서 이틀째인가 3일째 날인가? 아니다. 5월 6일? 그때쯤에 그 알갱이가 갑자기 쏙 하고 빠져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엄청 오래된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쏙 빠져나왔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머리가 무겁다거나 그런 일이 없고, 아무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한 거가 몸에 정화 작용을 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도 그게 어쨌든 12시간 이상씩 하는 그런 강행군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 방에 들어오면 엄청 피곤하거든요. 거의 그냥 그대로 골아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막 저녁을 먹을 것이냐, 잠을 잘 것이냐, 약간 이런 걸 고민할 정도로 되게 피곤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아침에 또 막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나가고, 5시 반에 일어나서 나가고, 그럴 때 막 머리가 막 뒤통수가 무겁다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졸리지 않고 그냥 일정을 쭉 다 소화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마 평소에 저 같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워크숍에서 다 같이 그렇게 오랫동안 명상을 한 게 되게 좋은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워크숍에서 엄청 그 아저씨가 이제 그 알파파에 들어가게 하려고 그 블랙니스,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무한한 공간, 검은색 무한한 공간을 이제 상상을 하는 거를 시키는데, 거기랑 연결되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저는 저랑 거기랑 분리되어 있고, 그게 막 이렇게 스며든다는 게 뭔지 모르겠고 연결된다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오히려 한국에 돌아오고 나니까 그러니까 그냥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어쩌면 뭐 그것도 거기선 안 됐지만 그런 영향들이 모여서 지금 뭐 효과가 있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제가 막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막 이런 거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는 것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진 점인 것 같고, 전반적으로 제가 좀 가벼워졌다라고 느껴요. 그리고 아마 다른 것들도 변한 게 있겠지만 지금은 제가 격리 중이어갖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점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일을 하러 나가보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하는 점들이 발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 공동창조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예전하고 되게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나도 이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유튜브나 그런 거를 해도 물론 이제 제가 얻은 좋은 것들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좋은 거를 나눈다라는 마음보다는 저 자신에게 더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행사에 가서 주는 것이 받는 것이다, 그런 것도 이제 코히어런스 힐링 때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또 제가 격리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막 먹을 것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물품들, 저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저는 또 놀랬거든요. 아니, 후원금을 다 보내주셨는데 또 이런 거를 보내주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런 거 내가 받아도 되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제가 막 돈이 막 없는 것도 아닌데 이런 걸 받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이제는 나도 많이 받고 많이 이제 조금씩 차오르는 것 같고, 내가 그동안 3번의 공동 창조 프로젝트와
뭐 그 사이에 저의 개인적인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된 뭐 통찰이랄까? 저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들이랄까? 삶의 지혜랄까? 그런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하고 나누어야 되겠다. 어떻게 그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점들을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 게 이 후원자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형식의 보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거를 내가 받은 사람에게 받은 것을 똑같이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랑들을 모아서 그런 사랑으로 내 안에서 탄생한 것들을 또 다른 수많은 나와 나누는 것? 그런 것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런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영향을 미치셨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원을 통해서 제가 받는 사람을 넘어서 이제는 나눔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런 어떤 저라는 한 사람의 삶에 여러분이 이런 많은 영향을 주셨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졌네요. 끝까지 다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다 보셨다면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유튜브는 우리끼리 볼 수 있도록 미공개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시면은 아래 댓글에다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시면은 저나 이 링크를 가진 우리들만 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한테 뭐 메일로 보내주셔도 좋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은 뭐 카톡, 문자 다 좋으니까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나서 여러분들의 삶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어보는 시간도 곧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또 만나요.